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유엔군 사령관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 기념식에서 남북관계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한국전 정전협정이 맺어진 7월 27일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7년 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서 3년 넘게 이어진 잔혹한 전투 끝에 비무장지대를 따라 총성이 멈췄다며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운 평범한 미국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정전기념일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는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면서 한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았을 때 200만 미국인들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 조국의 군복을 입고 나라의 부름에 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군 참전 용사들은 장진호나 폭차빌 등 좌표나 언덕의 고도만으로 알려진 수많은 곳에서 그들의 결의를 시험받았고 미국의 동맹국에서 온 수만 명의 연합군 병력과 함께 피 흘리고 희생당했으며 끔찍한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한국전에서 미군 3만 6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0만 3천 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8천 명 가까운 실종자를 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희생 덕분에 한국은 전쟁 여파로 한때 소멸됐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경제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하면서 모든 미국인들이 적절한 기념식과 행사를 통해 이날을 엄수하는 방식으로 훌륭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유엔군 사령부도 이날 판문점 한국 측 자유의 집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 기념식을 열고 정전협정의 의미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현재 한반도에서 남북관계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정전협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st year on this day, when I stood before you right here in the Freedom House, there was an air of cautious optimism, as the world witnessed a significant and palpable reduction of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day, this cautious optimism has shifted somewhat to an air of uncertainty. Among this uncertainty, one fact remains unchanged. Nothing is more tested in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Korea than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full weight of the international commitments that carries out its provisions.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전쟁에서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전쟁을 멈췄다면서 한국민의 보호 의무에 부름에 답하기 위한 것이 한국전쟁 당시 목표였고 67년이 지난 지금은 항구적 평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유엔군 사령부의 의지라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소속대표 강인순 한국 육군소장도 정전협정 서문에는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무장행동 중지를 분명히 명시했다며 최근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항구적 평화의 길에 아직도 많은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국군 포로에 이어 납북 피해자 가족들까지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정전협정 67주년인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납북 피해자 가족과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북한의 사과는 물론 납북된 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고 생사 확인조차 거절당하고 있다면서 납북 피해자들은 한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민간인들을 납치한 범죄다. 그때 10만 명이 납치가 됐습니다. 바로 이 유족들이 산 증인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권호송 씨와 김규홍 씨 등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강제 동원으로 군역과 노역 등에 차출된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과 유족들이 참여했습니다.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모두 2억 6,285만 원, 미화로 약 21만 9,500달러입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각 3천만 원과 형제, 자매, 자녀 등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은 유족들의 상속분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지난 6월 25일 납북 피해자 가족 10명이 3억 4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들은 현재 1차 소송이 공시송달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손해배상 상대방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한 변은 이와 함께 현재 북한에서 공개 채용과 즉결 채용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들과 3차, 4차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차 소송에서 비록 공시송달이기는 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아 계신 우리 납북자 유족분들 아직 머나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에 앞서 국군포로 피해자 2명도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달 초 북한이 2,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국군포로 가족회는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진정서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피해자 20명을 중심으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20분이 남아 계신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스토리가 다 달라요. 이분들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첫 번째 국군포로 피해자들의 승소로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금전적 배상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북한 정권에게 인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소송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련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신중하게 반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 정권의 대규모 달러 돈 세탁 배후로 대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 총국을 지목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제재를 회피해 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북한의 해외은행 지점과 협력해 위장 회사를 설립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23일 공개한 소장에서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모두 4개의 기업을 익명으로 지목하면서 이들 기업이 불법 거래한 237만 달러에 대한 자산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몰수 금액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기업 회사 1과 2는 북한의 군부하에 있는 정찰총국 관료의 지시와 지도에 의해 운영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은행을 대신해 미국 달러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 세탁의 배후로 북한의 대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기밀 정보원의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정찰총국 관료가 돈 세탁과 연관 있는 청구서와 계약을 주고받았고 이후 회사 1, 2에게 관련 대금 지불 요청을 했을 뿐 아니라 자금 세탁 과정에 융통된 수백만 달러의 지불 대금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소장에서 정찰총국 관료는 회사 1, 2에게 이들의 사업 거래를 용이하게 할 조작된 기록을 만들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점도 밝혀 정찰총국이 문서 조작에도 관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첩보기관인 정찰총국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2009년 조직이 확대되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첫 국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림강일이 국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정찰총국이 불법 사이버 행위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재래식 무기 거래 등 다양한 불법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의 소장은 또 위장회사를 이용한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 수법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장에서 지목된 4개 익명의 기업은 북한 은행들을 위해 위장회사에 자금을 보내거나 받기도 했는데 4개 기업들이 위장회사와 북한 은행에 중간 매개 역할을 한 겁니다. 가장 큰 규모의 자산 몰수 대상자로 지목된 회사 1은 북한 당국을 위해 2017년 5월 26일부터 11일 동안 12곳의 기관과 16차례 미화 182만 7천 달러 이상을 거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불법 거래에는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태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선양 등의 해외 사무소가 설립한 위장회사가 개입해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입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닐 바티아 연구원은 제3국에 설립된 위장회사와 중간 매개를 이용한 자금 세탁은 제재를 회피해 자금의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숨기려는 북한 정부의 행동 양상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국제적 공조하에 이뤄져 적발하기 힘든 돈 세탁 해결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s actually a good sign that there was this sort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to track down this money. 바티아 연구원은 또 이번 몰수 소송이 고객 확인 제도 등 금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실행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규제 제정과 실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지다켬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어업권 매각이 유엔 대북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어선의 북한 해역 조업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VOA에 중국 어선이 북한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최근 민간단체 보고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의 해산물과 어업권의 판매 혹은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다른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국제사회는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와 행동,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에 있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MBC 방송은 북한 정권이 경제난 해소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석유와 석탄, 모래 등을 수입 판매하는 등 대규모 밀수 작전을 다시 수행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MBC는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 등을 인용해 북한의 이 같은 밀수 행위는 중국 당국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북중 간 밀착을 통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핵무기에 대해 물러서길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도 당장 붕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미국과 한국이 조율을 거듭해온 미얀 연합군사훈련이 예년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형태로 다음 달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의 정통한 소식통은 27일 VOA에 다음 달 중순으로 잡힌 훈련은 미군 측 증원 병력을 최소화 또는 불참시키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평가 검증을 위해 필요한 수백 명의 미군 측 지휘 통제 요원들도 훈련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전자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얀 당국이 신종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훈련 시기와 규모를 놓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한국 비정부 기구가 신청한 대북 방역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24일 공개한 승인 서한에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진단과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진단 장비의 대북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단체가 지난 15일 제재 면제를 요청해 22일 승인을 받았고 승인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대북 반입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면제 물품의 대다수는 한국 기업이 생산한 채취 샘플 보관용 냉장 냉동고 2대 등 한국 기업의 생산품으로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의 본고지를 둔 기업이 제조한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